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충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밤새 누가 물감을 칠해놓는 건 아닌가. 매일매일 풍경이 어쩜 이렇게 달라요. 맞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피어있지 않았던 목련꽃이 하얗게 오늘은 피어있기도 하고요. 네. 또 노란색 산수유꽃도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그야말로 요즘 주변 곳곳을 보면 그냥 수채화 같아요. 정말 네. 그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정말 봄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지만 마음을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그렇게 무서운데도 맞아요. 그 미세먼지를 다 뚫고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나들이는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재미와 감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는요. 함께 떠나고 싶은 봄 여행 동반자가 바로 오늘 문자 키워드입니다. 네, 샵 1991번, 우물정 1991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랑 봄 나들이 가니까 이렇게 좋더라, 뭐 네. 이런 내용도 좋고요. 또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누구랑 어디로 봄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나는 보내주신- 분들 뭐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선정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생방송뷰 오늘의 첫 소식은요.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곳이 있어서 네. 예, 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북 장수의 신선한 공기를 가르며 다루는 이 승마 체험 현장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머물러 온 동물 말. 저 푸른 초원이를 뛰노는 말들을 타고 나도 한번 달려보리요. 가자 장수로. 처음 타본 건데 그 속도감도 느껴지고 하체 운동 하는 것보다 말을 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말과 함께 달려가는 승마 교관의 하루를 체험해보자.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인 장수군. 그곳에 우리나라 난다 긴다 하는 말들은 다 모여 있다는 승마 체험장이 있다. 저 뭐야? 트로이의 목마가 장수에도 있다는 사실 알랑가 몰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목마처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만 보던 트로이 목마인가?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목마 위로 직접 들어가서 전경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 영화에 등장한 목마 그대로의 원형을 본떴다는 장수판 트로이 목마. 목마의 눈을 통해 바라본 바깥 세상. 백마 타는 왕자님이 달려올 것만 같은 장수의 봄이 펼쳐진다. 이게 다 올라와 보니까 한 키가 15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와 이게 장수 시내가 다 내려다 보여요 지금. 어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진짜 백마 탄 왕자님이 달려온다. 우와 저 이게 큰 말을 가까이서 처음 봐요. 큰 말을 제가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제가 좀 하루에 배우고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한데요. 일단 무엇보다 안전이나 기본 수칙이 중요하니까 기본부터 배우시게 저를 따라오시죠. 아 그럴까요? 같이 가요. 지마지기 백전백승이라 말을 알아야 승마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치우셔야 돼요. 자, 삽을 대고 갈퀴로 이렇게. 자, 직접 해보시겠어요? 아니 저 지금 말 타는 거 배우러 왔는데 말을 타기 전에 관리하는 게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말 타기 전 첫 번째 과제는 마분 치우기. 말들에게 쾌적 한 방을 선물하라. 배운 대로 열심히 치워보기는 하는데 방주인 표정은 영 탐탁지가 않다. 밟은 것 같아요. 그러게 조심 좀 하셔. 힝. 장수하면 왜 말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원래 저희 장수는 한우하고 사과가 유명한 고장인데 저희 장수에 마사회 육성목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장수군에서도 먹거리뿐만 아니고 이제 체험거리랄지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승마 체험장하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도 깨끗이 치워줬겠다. 이번엔 배식 타임. 이곳에서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사료와 건초를 나눠준다고. 건초가 맛있는 건지 리포터가 마음에 든 건지 어쨌든 잘 먹으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말을 다룰 때 주의사항이 있다던가 아니면 조금 저같이 일반인들이 좀 말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일단 승마장에 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을 실제로 처음 보시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고 다가간다거나 아니면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시고 뭐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은 일단은 예민한 동물이고 말 습성 자체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좀 삼가야 합니다. 이제 말 좀 타러 가나 싶더니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건가요? 말도 이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가서 이제 점점 앞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도 사람처럼 땀이 나기 때문에 꼼꼼히 씻겨야 한다고. 목욕이 끝나면 얽힌 갈기도 정성스레 빚어준다. 다음인데 우리 양치질 안 시킨 것 같아요. 말은 정기적으로 양치질은 안 시키는데요. 정치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달아진 뾰족해진 이빨을 갈아주는 거는 해요. 따로 별도로 양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드디어 고된 마방 관리가 끝나고 말 타러 가는 길에 만난 또 다른 손님들. 어우, 너흰 누굴 닮아 이렇게 귀엽니? 여기는 말들이 왜 이렇게 작아요? 얘네들이 지금 4마리 같은 경우는 셔틀랜드 폰이고요. 저쪽에 있는 거는 당나귀예요. 원래는 사람이 타는 용도보다는 그 수레를 끈다거나 뭐 이런 사형마로 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상용이나 아이들 승마 체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동화 속에서 제가 막 이렇게 봤던 그 호박 같은 거 끄는 그런 말인가? 그건 동화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 순간만을 위해 달려온 오늘. 승마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함께 나갈 말에게 고삐와 등자, 안장까지 설치해주면 진짜 승마 준비가 완료된다. 제가 초보자잖아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말 탈 때 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라던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말은 일단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면 말이 놀라서 빨리 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소리는 웬만하면 내지 말으시고요. 그다음에 큰 행동 같은 거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될 수 있는 건 네.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말이 놀라지 않게 말 조심. 이렇게 마디가 있죠. 양쪽 길이를 똑같이 엄지로 여기를 딱 누르세요. 허리 반듯이 펴고 다리는 3분의 1까지만. 어깨 더 펴시고 멀리 보세요. 초보자를 알아보는 건지 천천히 발을 내디는 기특한 말. 점점 몸이 풀리기 시작한다. 상체를 더 뒤로. 네, 그래 엉덩이가 덜 떠요. 바른 자세가 필수이기에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승마 때문에 최근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밑공기는 어때요, 금희 씨? 높이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여기 전경도 더 잘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 장수 승마 체험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승마 체험을 하러 왔다. 제 아무리 차력이 좋다 해도 말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도루묵이라는 사실. 처음 느껴보는 말과의 교감에 긴장 반 설렘 반. 처음 타본 건데 네, 그 속도감도 느껴지고 뭔가 힘든데 운동되는 기분도 들고 저보다 큰 동물을 타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한 20분, 30분 타보면 더 익숙해져서 다음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떻게 다음에 또 올 의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푸른 하늘과 함께한 승마 체험장의 하루. 네, 오늘 덕분에 이렇게 승마 체험장의 하루 일과를 제대로 제가 체험해보고 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올봄 장수 승마 체험장에 오셔서 이 봄바람을 가르는 승마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갈까? 가자! 하늘은 높고 신선한 공기 마시며 말 타기 좋은 계절. 말의 고장 장수에서 말과의 교감도 나누고 승마 체험과 함께 특별한 봄맞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말부터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말을 타기 전에 일단 말과 친해져야 하는 거였네요. 중요하죠. 네. 네. 마분도 치우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에 대한 애정이 저절로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장수군에는요 10km 정도의 승마로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잔디로 되어 있어서 말이 달리는 곳인데 사람이 걷기도 하고 또 마라톤을 하기도 한다니까 참 좋은 곳 같아요. 네, 그리고 공원과 또 전망대까지 조성돼 있어서요. 사진 찍기에도 참 좋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캠핑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옆에는 또 캠핑장까지 있다고 하니까 또 가족 나들이객들도 많이 간다고 하고 또 4월에는 이 말 역사 체험관도 개관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네, 정말 좋은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요. 함께 떠나고 싶은 봄 여행 동반자. 네, 샵 네.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뭐 아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아이에 맞춰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함께 가고 싶은 동반자는 물론 이제 저희 가족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이제 어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죠. 네. 아니, 너무 아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네. 아직 못 먹으니까요. 아, 네. 네. 예솔 씨는요? 저는 뭐 가족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생방송 뷰 제작진들하고 오. 이렇게 좀 뭐 벚꽃길이라든지 뭐 하동에 있는 심리 벚꽃길 뭐 이런 좀 유명한 축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생방송뷰 제작진들은 항상 뭐 전국에 있는 곳곳에 좋은 곳은 다 구경하는데 소개를 해주는데 맨날 구경만 하고 소개만 해주지 정작 본인들은 즐기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또 직접 다 함께 데려가서 같이 한번 이 좋은 것들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곳에 정말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봄 여행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 평생 나보다는 이웃이 먼저인 이 전남 영암의 못 말리는 나눔 첨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꼭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죠. 넉넉하진 않아도 한평생 몸소 나눔을 실천해온 이가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결실을 이웃과 나누며 영암의 작은 시골 마을을 따뜻하게 만든 그 훈훈한 이야기.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월출산이 훤히 내다보이는 영암군 학산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작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백후문 어르신이라고 계신다는데. 예, 조그만 슈퍼가 있는데 네. 거기서 담배도 파시고 이제 뭐 조금 구멍가게 해요. 그 흔한 이름 하나 없이 오래도록 자리해온 이곳. 가게 구석구석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아는 사람만 찾는 구멍가게가 되어버렸지만 변함없이 부부는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들 담배집 영업이라고 하면 다 알아보다. 여기 독천, 우산거리, 담배집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 말에서 전방 문제가 그 뒤로 축적한 68년인가 할 때 됐어요. 내가 여기 전방 하여튼 문제. 70년 다 되었어. 이게.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백후문 어르신의 이웃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그때도 요리 칠같으로 옛날에 차도 그냥 있고 걸가거든. 그러면 차 못 탄다고 하면 차도 주고 배고프더라 밥도 주고 애기 낳고 보다 보면 다 잘 두드셔야 돼서 미역 도가 다 서가고 또 맹절이면 그런 사람도 곡성이라도 한 도서 싹이 살기를 내가 나눠줬어요. 나 혼자 목근육 위해서 어디 가서 술 한잔 다 안 먹고 헛돈 한 번 내가 써본 일이 없어. 그래갖고 너한테 좋은 일 한 것이지 내가 묵고 쓰고 남는 거고 너무 좋은 일은 생전 못해요. 없는 살림에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탓에 할머니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녁에 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장사해갖고 놈만 다 저렇게 희사를 하고 이렇게 노이닥에도 이제 노이들이 한 70년 저짝에 노이들이
이 머시기로 해관이로 온다 갈게 아무것도 없다 갈게 냉장고 세탁기 아주 뭐 에어컨 우리는 에어컨 안 달았어 그때 또 700만 원 됐어. 700만 원 그러고 제 양반이 베푼 사람이요 숟가락 밥그릇 우리 집도 잘 에어컨 다 합시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 나가 이제 다 끄이게 우리 어머님이 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지.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어. 남편의 고집에 이제는 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을 논을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을 할머니가 몰래 숨겨버렸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죠. 돈을 다 검쳐봤단 말이야. 집에다 갖다 몰래 섞어놨는데 내가 논 산다고 이제 계약하려고 나갈 때는 그래갖고 이제 가갖고 돈이 없어 이제. 그래서 계약금만 거놓고 며칠 날 아들 말 듣고 이제 돈을 내줘. 아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대로 엄마는 굿이나 벌고 내비 두셔. 아니 너가 아버지 한자 벌었다냐 나 같이 벌었어요. 뭐 먹고 못 입고 아버지 하신 대로 내비 두셔. 또 아들은 또 그래 이제 내비 둬라 이제 알아서 하죠.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하고 알아서 하시오. 그래버려 이제 나를 이제 간섭 안 해버려 이제는. 여러분 제 알바생입니다. 지금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마을에 논을 기증하기로 한 날. 아들을 길러가지고 인사하려고.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요. 기쁘고 고마운 마음을 나눌 한바탕 잔치가 준비됐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잔치를 하셔야죠. 아주 당연히 상따레가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식사에 앞서 논문서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그 많은 거금을 투자하셔가지고 1,800평을 다시 또 마을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모두 한데 모여 기쁨을 나누는데요. 기증식이 있겠습니다. 백금은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기증하신 데 대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논을 열심히 잘 경작하고 잘 일구어서 우리 마을에 좀 더 풍요로운 우리 덕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올해는 또 쌀을 2배로 또 드실 겁니다. 저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백흥훈 어르신께서 이제 100세 만수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사실 마을에 논을 기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5년 전 5,600제곱미터 규모의 논을 기증했었죠. 생활이 특별한 여유가 없으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마을에다 기증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 훌륭하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 훌륭하시겠습니까? 흥훈 씨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겠어? 다 있지만은 안 해. 못 한다고. 그런데 흥훈 씨만은 해. 백금은 어르신의 이웃사랑은 마을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 많아갖고 엄청 해관에다 잘하시고 텔레비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저기 에어컨도 달아주고 아주 뭐 없는 거 없어 가스레인지 다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렇게 좋다는 말만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뭣도 뭐 사줬고 저 양반 뭣도 저 양반이 그 양반이 사줬고 어쩌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거 친척같이 그 집에서 맨날 살고 그랬습니다. 정이 많고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의 분위기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간의 기부도 가능했습니다. 네. 나는 한 가지 말하자면 돈이란 것이 그러기 있어요. 재산이란 것이. 내가 자식들한테
기증을 해줘도 지 복이고 한도에서 산 것이지 다 사에다가 베풀어 가려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제분들이 반대가 좀 많이 심했겠는데요? 아니 우리 큰아들이 해자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버는 재산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시고 가시오. 그래서 하는 일에 아들이 못하자면 절대 못하지요. 생활비를 아끼고 자녀들이 주고 간 용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기부한 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았는데요. 예, 지금 여기 보시는데 여기가 우리 마을 논입니다. 이번에 그 희사받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주 내부 반듯해갖고 진짜 아주 좋네. 진짜 좋아요. 백금은 어르신이 기부를 이어오는 데는 든든한 지원군,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그 좋은 그 유혹을 받들어서 저도 좀 앞으로 아버님처럼 좋은 일, 사회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제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법만큼 자기 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 자꾸 하시고 사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라고 수없이 교육을 받았어요. 세뇌가 된 거지. 저도 또 아버님처럼 뭐 회사 이렇게 봉사활동 저도 또 할 겁니다. 그래야지 아버님 하시는 일이 더 빛나지. 91년 평생을 이어온 아버지의 큰 뜻을 이제 아들도 이어가려 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풀며 살아온 한평생. 힘이 닿는 날까지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봐보시오. 우리가 베풀고 살 때 얼마나 좋은가. 네, 그 진짜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협조해서 이제 고마운 게 서운한 마음 붙지 말죠. 뭐 내가 서운하게 마음 먹은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불었는데. 모든 걸 다 퍼주는 남편과 또 그것 때문에 속타는 아내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근데 뭐 표현만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두 분 다 나눔 천사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을회관 살림장만은 물론이고요. 저는 살다 정말 땅을 기부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1,800평의 논을 기부했어요. 네. 너무 대단하시고 네. 마을 분들이 정말 마음이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봉사해라, 나누고 살아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100번을 얘기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봄철 미세먼지와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알레르기성 비염 완전 정복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봄꽃들이 앞다퉈 얼굴을 내밀면 이것도 덩달아 따라온다고? 누가 이 콩을 좀 멈춰주십시오. 기필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꽃피는 봄날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 그동안 몰라서 방치하고 잘못 알아서 심해졌던 알레르기성 비염을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파헤쳐보자고요. 아토피와 함께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꼽히는 알레르기성 비염. 지긋지긋한 녀석의 정체부터 짚어봅시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우리 코 안의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는 발작적으로 묽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최근 환경오염 증가에 따라서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되는 양상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한 20%까지도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로 볼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2010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 특히 12세 이하 환자가 전체 진료 인원의 40%를 차지할 만큼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서 그냥 넘기기 일수. 그렇다면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감기, 비염 둘 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공통 증상이 있지만 감기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난다든지 몸살 기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그 외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든지 눈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가 흔합니다. 감기만큼 흔해진 질병.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또 다른 병을 키우게 된다는 사실. 만성화가 되면은 우리 코 안에 물혹이 생긴다든지 더 나아가서 만성 축농증, 그다음에 중이염, 천식과 같은 질환이 정상인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는 이 안면 골 발육의 이상, 그다음에 또는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폐나 심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서영석 리포터. 지식인들에게 민간요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참외꼭지, 수증기.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그 해답을 들으러 고고싱. 안녕하세요. 정말 참외 꼭지를 말려서 다려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질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혼증요법은 어떤가요? 효과가 있고 한의원에서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에 따뜻한 수증기가 들어가게 되면 코에 공기를 데워주는 기능이 좋아져서 첫 번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의 점막에 혈액순환이나 그 섬모 운동이 좋아져서 코에 있는 그 노폐물이 배출되는 정화 기능이 좋아져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련차가 비염에 좋다는 건 정말일까요? 목련과 비염, 그 관계의 진실을 밝혀줄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잡아라. 이 비염의 완전 정복을 위해서 제가 접수한 것은 바로 이 꽃차입니다. 차 이름이 어떤 차예요? 목련 청비차예요. 목련 청비차. 한방에서 예전부터 청결 기능이라 해서 머리 쪽에 열을 내려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 쪽 질환, 코 쪽 질환, 그다음에 머리 위쪽 두경부 질환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염에 좋은 목련에 여러 한약재를 섞어 청비 목련차를 만드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재료는 바로 식용 목련. 우리가 지금 마시는 목련은 이렇게 특별히 차용으로 산속에서 키우는 친환경적인 목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련도 다양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독성을 없애서 비염을 잡을 수 있게 마셔야지 아무 목련이나 따서 먹었을 경우에는 더 비염이 이렇게 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목련차가 좋다고 해서 부탁되고 집에서 먹었다가는 잘못하면 부작용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이라는데요. 청비 목련차로 수분은 채우고 콧물은 잡고 이분들의 생생한 후기 나갑니다. 코가 막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저는 줄줄 흐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애들도 좀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마시면서 애들이 코가 이제 뚫어지는 느낌 들면서 애들이 참 좋아서 자주 마시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이제 본격적인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한방과 양방 각각 어떤 치료법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잡는지 궁금하셨죠?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그 적절한 탄약 치료, 아니면 침 치료, 아니면 뜸 치료, 그리고 코에 약물을 발라주는 외용제 치료 등을 이용하고 있고요. 주일 정도 오셔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관리되셨는지, 어떤 부분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염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 이후에 생활 관리가 안 되시면 금방 재발하거나 심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관리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 한방에서는 일반 지압법으로도 이렇게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죠, 원장님? 일단은 첫 번째는 옆에 코 이렇게 선 보이시죠? 예. 비익선이라고 부르는데 예. 비익선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코에서 끝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예. 뒤쪽에 중비도라고 해서 코막힘을 잘 유발하는 부위로 연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1분 정도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이렇게 좀 만졌을 경우에는 코 쪽에 약간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혈자리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목이나 경추에 이어지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약간 자극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목 옆에 목 근육들을 풀어주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두경부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코나 목, 귀 같은데 전반 증상 완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전 정복을 위해 바쁘다 바빠. 한의원에 이어 이번엔 이비인후과 진료. 첫 번째 제일 흔한 게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으로서 그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면역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원인, 알레르겐이라고 하죠. 그것을 환자에게 소량씩 천천히 증량하면서 주입해서 알레르겐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도록.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있겠고요.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콧살을 좀 줄이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네. 완치가 어려운 알레르기성 비염은 전문기관의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요런 환경이라면 비염 탈출은 불가능.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흔합니다.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예방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실내 습도를 50% 미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60도씨 이상의 따뜻한 물에 우리 이불이랑 베개를 좀 세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꽃가루 많이 날리거나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셔서 증상 악화 자체를 줄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노릇 아는 만큼 이길 수 있나니 알레르기성 비염의 올바른 관리로 콧물과 재채기 없는 건강한 봄날을 보내자고요. 그 벤치 옆에 아, 정말 이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나갈 생각만 했지 이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가 비 와도 잘 안 가라앉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전 세계 인구의 5%에서 20%까지 차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숫자인 건데요. 뭐 콧물, 코막힘을 넘어서 이제 뭐 폐와 심장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비염기 있으신 분들은 얼른 치료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확인했다시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제거, 또 습도 조절, 또 이 기본만 잘 지키는 청소 같은 것만 잘해도 비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이번에는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래 식량 자원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이 꽃뱅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양 만점 꽃뱅이의 모든 것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오늘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리포터를 오르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이 나를 위해서 몸에 좋은 걸 준비했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다요? 눈을 감고 손을 한번 펴보세요. 눈을 감고 손을 피바라고요? 아따 오늘 서프라이즈 같구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딱딱하고 이건 뭐 자갈다시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요거 뭐요? 요거 먹는 거요? 먹긴요. 꽃뱅이죠, 꽃뱅이. 소고기의 2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품은 식용곤충. 꽃뱅이의 모든 것을 전격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꽃뱅이 아버지 되세요? 아, 예, 꽃뱅이 아버지입니다. 꽃뱅이 아버지도 되고요. 아니, 이름은 참 좋은데 꽃뱅이가 뭐예요, 근데? 농업기능청에서 이제 군뱅이 하면은 좀 해모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대국민 공모를 해서 꽃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아, 군뱅이를 갖다 꽃뱅이라고? 그렇습니다. 군뱅이가 꽃뱅이로 개명을 한 건 지난 2015년. 지난해 말에는 식용곤충으로 당당히 승인을 받으며 미래 먹거리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예. 이걸 지금 먹는 거예요, 오늘? 예, 먹습니다. 살균 수업 다 해서. 그래서 완전히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아이고,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이걸 진짜 먹어요? 아, 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고단백이고요. 진짜 먹어요? 아, 먹습니다. 드셔보시라니까.
냄새는 별로 안 나고요. 냄새 없습니다. 예. 엄마 어떻습니까? 아삭아삭하니 고소하죠. 누룽지 국물 맛이에요. 예. 엄마. 진짜 맛있네요, 이거. 예. 요거 어디가 좋다고요? 최근에 지금 그 농촌지능청에서 실험을 거쳐서 나온 그 항혈전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피부, 간, 고혈압, 당뇨. 고향으로 귀촌을 한 후 좋은 아이템을 찾던 중 미래 먹거리로서 곤충 산업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는 주인장.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출란을 키우던 노하우가 꽃뱅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곰뱅이가 자랄 수 있는 그 최적의 온도와 또 습도, 그다음에 공기가 문을 닫아놓게 되면은 어느 한 곳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 대류 현상을 지금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쾌적한 환경에서 얘들이 지금 잘 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 꽃뱅이 유충의 먹이로는 3년에서 5년 묵은 직접 담근 광양 매실액을 이용한다니 꽃뱅이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부님이 그럼 주로 담당은 뭡니까? 저는 세척하고 예. 건조시키고 이런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거. 아, 선별하고 네. 세척하고 오는 네, 거? 네. 예. 어째 할만해요, 어째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처음에는 좀 막. 징그러워서 네. 처음에는 제가 못한다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적성에 딱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적성이 딱 맞아. 꽃뱅이고 적성이 딱 맞다고. 네, 네. 체질입니다. 체질이에요? 네. 참나무 톱밥과 미생물, 여기에 광양산 매실액을 섞어 총 3차에 걸쳐 60여일 동안 발효를 시키는데요. 발효 온도가 무려 70도, 유해세균 99.9%가 살균된다네요. 이 곰뱅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우리 사람에게 이로운 그런 성분과 매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이 곰뱅이들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좋은 곰뱅이, 약용 곰뱅이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톱밥이. 네.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네?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많이 잡수시죠? 원래 참나무가 우리 사람 몸에 좋잖아요. 네. 좀 맛이 그렇는가요? 곰뱅이만 못하죠? 톱밥 냄새 말고. 질 좋은 바나나는 꽃뱅이 성충을 위한 주인장의 스페셜 메뉴. 단맛을 즐기는 녀석들을 위해 가을이 되면 광양 특산물인 홍시까지 챙기다 보니 꽃뱅이 자라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라고. 얘는 지금 3년 된 건데 얘들이 이제 지금 상품하려고 네. 3일 동안 절식을 시켜가지고 그 좋은 걸 다 먹이고 왜 3일을 왜 굶겨요 또? 몸에 있는 배설물을 다 빼내야지 얘네들이 이제 깨끗하게 저희들이 세척을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절식을 시켜야지 됩니다. 본인은 3일간 굶는 거 봤어. 사람은 3일 동안 굶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3일 네. 동안 굶겨도 절대로 뭐 이렇게 죽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짠해 죽겠네. 알에서 유충으로 다시 성충을 거쳐 완전한 먹거리로 재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 7개월. 이곳 꽃뱅이들의 삶은 친환경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곰뱅이가 먹고 난 배설물 자체도 유기질 함량이 풍부해서 토양을 갖다가 산성 토양을 개량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정도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육류나 어떤 그런 어류들을 많이 섭취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건강식도 되고 또 우리 그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큰 기대를 가지면서 꽃뱅이 덕분에 지병을 완화시켰다는 부부. 이제는 온 가족이 마니아가 되었다는데요. 가장 부담 없이 즐기는 방식은 분말과 꽃뱅이와 약재를 넣어 끓인 차. 특히 꽃뱅이 분말의 경우엔 고소한 곡물가루와 비슷해서 깨 대신 이용한다네요. 가만있어, 우리 딸이죠? 네, 우리 딸입니다. 엄마 닮아서 굉장히 또 미인이신데 우리 따님도 이거 좋아하신가요? 네, 저도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맛이 어떠세요? 정말 깨뿌리같이 고소한데요, 네. 이제 아이들은 샐러드도 안 먹는, 야채 안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거짓말처럼 뿌려가지고 주면
아이들도 잘 먹고 있거든요.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꽃뱅이를 가루, 분말. 네. 그냥 꽃뱅이 냄새는 안 나고 그냥 계란말이 그대로 맛이 나네요. 네, 고소한 맛이 나면서 네. 계란 맛으로 해가지고 드시니까 애들도 먹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천덕꾸러기 곤충에서 미래 먹거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농촌의 블루오션 꽃뱅이. 매실 먹은 광양 꽃뱅이가 지역의 특산물이자 온 국민 건강식으로 이름을 날릴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친환경 발효톱밥 그리고 3년이나 숙성된 매실액 또 홍시까지 먹고 자란 꽃뱅이 배설물까지 버릴 거 없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농가에는 효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2015년에는 이런 식용 곤충의 이름에 대대적인 개명 작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보신 꽃뱅이는 군뱅이를 개명한 것이고 네. 또 갈색 거저리 애벌레는 고소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꽃뱅이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이미 널리 효능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말 미래 식량 자원으로 인정받은 꽃뱅이 잘 봤습니다. 네.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함께 떠나고 싶은 봄 여행 동반자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죠. 네. 먼저 794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과 곧 꽃망울을 터뜨릴 벚꽃 보러 나들이 가고 싶어요. 금방 지는 벚꽃이기에 도시락 싸서 떠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군복무 중인 아들과는 사실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휴가 네. 나왔을 때 잠깐 같이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마 정말 좋은 추억이 돼서 군 생활 하는데 힘든 순간에도 좀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벚꽃이 지기 전에 얼른 휴가를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마 휴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지 전형을 모르겠어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요. 꼭 예, 휴가 성취하셔서 같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833님. 이번에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 중입니다. 얼른 회복해서 두 아들 그리고 예쁜 딸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상상만이라도 정말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미 두 아들이 있고 네. 예쁜 딸을 이렇게 순산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네. 축하드리고요. 뭐 아직은 몸 회복이 안 돼서 여행을 당장 떠나지는 못하겠지만 네. 일단 어딘가를 가려면 몸부터 잘 챙겨야 하니까요. 네. 일단 산후조리 하는데 집중하셔서 얼른 몸이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가면 되죠. 그렇죠. 날 좋을 때 이렇게 또. 네. 근데 지금 이제 산후조리에 있다 보면 어디든지 나가고 싶어져요. 네. 네, 그 마음 압니다. 네. 네, 몸 건강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14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인데요. 함께 떠나고 싶은 동반자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곳저곳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이젠 제가 모시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바람직한 효자. 분이신 네.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이런 마음만 보시고도 정말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딜 가지 않아도 이 마음을 확인했다면 네.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 합니다만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모님 마음은 달라요. 그럼요. 네, 가셔야 이런 마음을 됩니다. 먹으셨으니까 꼭 네. 표현하시고요. 네. 꼭 부모님 모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곳 다녀오시면 저희 생방송부에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28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아이들은 시부모님 찬스로 맡기고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제주도 가서 유채꽃 보고 싶어요. 열심히 사는 우리 둘만의 봄 여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은 떼놓고 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시부모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찬스를 쓸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네. 충훈 씨도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가 있으면 어디 남편이랑 어려워요. 둘이 뭔가 하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네, 아무튼 네. 시부모님께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좋은 물건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오는 거, 뭐 옥돔 이런 거, 그렇죠?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148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주말만 되면 모이는 절친들, 61살 또 4명의 여인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할 말이 그리 많은지 하하호호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번 주말에는
청산도로 떠난답니다. 라고 와, 정말 부럽습니다. 네, 뭐. 참 좋죠. 예, 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언제 만나도 좋은 게 바로 이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잘 통하고요. 네.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끼리는 얘기하면서 막 재밌고 하하호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처음 있죠. 너무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십시오. 문자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맞춤 양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장인의 솜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 맞춤 양복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가격 거품은 빼고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맞춤 양복.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맞춤 양복을 만나봅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맞춤 양복을 만들어 온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올해로 옷을 지은 지 36년째인 정천용 씨는 양복재단 1급 기능사인데요. 전국 남성복장 기술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큰 행사를 두고 이렇게 정장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요즘도 주로 양복이 결혼식 행사에 많이 이루어져요. 혼주복이나 신랑 예복 그런 양복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건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예. 기성복보다는 많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복하면 또 비싸잖아요. 맞춤은 고객과 1대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품이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 기성복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기성복에 밀려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맞춤 정장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춤 양복의 디자인과 원단이 다양해지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맞출 수 있어 맞춤 양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정장으로 곧 바뀔 원단인데 색깔이 좀 화려해진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밝은 회색, 검은색, 그리고 뭐 남색 정도? 요렇게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뭐 붉은색도 보이고 노란색에서 조금 진한 색도 보이고 좀 패턴이 있나 봐요? 예, 요즘은 밝은 네이비하고 밝은 그레이를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블랙이나 짙은 네이비를 많이 찾고 그렇게 선호하고 있어요. 가봉을 하는 날엔 손님들의 주문에 따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은데요. 원하는 디자인이 나왔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정성 들여 지은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손님들은 단골 손님이 되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냥 좋은 옷일 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옷을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리고 또 내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동안 양복점을 찾은 손님들. 찾아온 손님마다 각각 파일을 만들어 치수와 주문 사항들을 기록해 보관하고 있는데요. 정천용 씨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이겠죠? 오늘도 초크와 가위를 들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옷을 짓는 정천용 씨. 그의 맞춤 양복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인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양복은 입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내 체형에 맞게 잘 맞춰 입으시면은 날개를 걸친 것처럼 가볍게 입을 수가 있고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남들 앞에 섰을 때 좀 당당함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성복도 트렌드에 민감한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맞춤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양복을 처음 입는 대학생부터 회사원과 예비 신랑들을 위한 맞춤 양복들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정장도 옷이다 보니까 패션에 좀 민감하잖아요. 네. 시대에 따라서 그 흐름을 좀 타는데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좀 브라운이나 그레이 쪽을 많이들 선호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남성 사실 옷장을 열어보면 블랙이나 네이비는 한 벌씩은 다 가지고 있으세요. 맞춤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멋있어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조금 옷으로 담아보면 조금 그레이와 브라운 톤이 조금 더 트렌드해 보이고 좀 센세이션해 보여서 훨씬 더 많이들 찾으십니다. 최근 들어 맞춤 양복을 예복뿐 아니라 일상복으로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두 개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예복. 네. 그리고 오른쪽 두 개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네. 옷인데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타이 정도? 네, 어떤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크게 차이라고 보면 넥타이를 했다, 보타이를 했다 이 정도의 차이만 있으십니다. 그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들 예복을 맞추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타이와 넥타이 이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결혼식 때 혹은 행사 때는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 공단을 덧댔다가 나중에 행사를 다 끝나고 이렇게 떼시게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지금 입으신 것도 원 버튼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투 버튼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요즘 유행인가요? 사실 요즘 더블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봐왔던 조금 일상적에서 많이 봐왔던 이런 싱글보다는 더블을 입어서 조금 자기 만족도를 좀 더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블들을 많이 조금 선호하십니다. 최근 맞춤 양복을 찾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찬희 씨가 난생 처음 맞춤 양복에 도전했는데요. 맞춤 양복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자, 내 몸에 딱 맞고 개성도 살린 맞춤 양복이 완성됐습니다. 이찬희 씨에게 꼭 맞네요. 이렇게 정말 딱 갖춰 입으니까 훨씬 더 멋있어요. 어때요? 만족스러운가요? 양복이라 보면 되게 무겁고 이제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맞춘 정장을 제 몸에 딱 맞춰 입으니까 편안하기도 하고 이제 활동하기에도 되게 편하고 이런 것 같아서 또 제가 모델 지망생이다 보니까 또 옷의 핏과 개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이 맞춤 정장은 제 마음에 쏙 든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한쪽에는 맞춤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와 손수건, 구두 등 소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도 소품을 달리하면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죠. 나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맞춤 양복입니다. 정말 생활에 활력이 되는 맞춤 정장의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정장을 맞추실 때 한 벌의 의류로 여러 가지의 컨셉을 조금 다양하게 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바지와 면바지가 같이 코디가 되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콤비가 가능한 정장을 2벌 내지 3벌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매일매일 바꿔 입는 게 가장 수트를 오래 입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수트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좀 비용 절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옷을 맞출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을 잘 생각해서 활용해서 입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옷을 맞춰라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입으시면 조금 다양하게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완성된 맞춤 양복은 짓는 사람의 정성과 입는 사람의 개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올 봄엔 경제적이면서도 멋진 맞춤 양복의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일상복도 맞춰 입는 시대라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맞춤복이. 네, 맞습니다. 올 봄에는요, 나만의 꼭 맞춤 옷으로 나만의 개성을 좀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생방송비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서 7945-0833-1484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새 학기, 새 계절, 새 각오로 가득했던 이 3월이 어느덧 마지막 주예요.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네. 정말. 네. 내일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도서관에서 책도 2배로 빌릴 수 있고 또 영화도 저렴하게 저렴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는 매마수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매월 네.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가까운 지역에 문화와 행사는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할인 혜택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 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